대한 입장을 약 8번에 걸쳐서 만나서 계속 조율을 해왔고, 이제 최종 법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더라도 마지막에는 또 상임위원회의 통과, 또 법사위 통과가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과도 같이 또 소위 4+4 회담을 4번에 걸쳐서 가졌습니다. 4+4 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법사위가 있으면 법사위에 4당 간사 4분, 또 수석 부대표 4명, 이렇게 8명이 모여서 법사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검찰개혁법안, 또 상법에 관한 많은 개정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환노위 같은 경우는 환노위의 간사 4분, 원내 수석 부대표 4명이 만나서 노동사법, 소위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특히 또 지난번에 환노위에서 청문회가 이 소위 여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처리가 되면서 여당이 또 보이콧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등등을 계속 의논해 왔고, 최종적으로 4당이 완벽하게 합의를 한 것은 총 9가지입니다. 9가지인데 그 중에 3개의 법은 23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법안은 3월 2일 날 통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9개 합의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현재까지는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외에 이제 상당 부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서로 의견을 더 접근해보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이 원내대표 수석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완벽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 간사들 간에 논의를 해서 더 진행해서 가능한 한 꼭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한 것들이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서로 굉장히 아직까지도 난항에 있고, 제가 쭉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느낀 것은, 새누리당은 뭐 여당이기는 한데 자기들이 워낙 최근에 당도 분당이 되고 당내 상황 등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 개혁 입법에 대한 처리 의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벌의 많은 로비, 또 검찰의 로비, 소위 개혁 대상이 되는 집단들의 집단 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많이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말은 의견적으로는 개혁 입법 하겠다 말은 하는데 정작 안에 들어가 보면 크게 의지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대선이 거의 자기들이 먹었다고 생각하고 대선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저희가 실제로 협상해 나가면서 보여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주승용 원내대표께서 이제 어제 오후 3시부터 지금 국회 로텐도홀에서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2일 날까지 24시간 농성을 하시겠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숙식을 아예 거의 침낭을 갖다 놓으시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내 부대표단 또 국회의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3월 2일까지 하면서 개혁입법을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도록 압박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검 연장은 특검이 28일 날 종료가 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28일까지 권한은 있습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저희가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압박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탄핵 재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언론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으시는 많은 정보들로 인해서 사실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16번의 재판 과정을 제가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저도 변호사 한 10년 했습니다만은 이제 26명의 증인을 불러다가 증인신문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증언, 또 지난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확보된 약 5만여 쪽의 수사기록, 많은 증거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저는 탄핵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인용이 안 된다면 이건 법조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은 28일 날 최종 변론을 하면 3월 9일, 10일, 13일
이 정도 중에서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선고 기일이 이제 여러분 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다시피 대통령이 그 전에 탄핵 인용이 거의 확실시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자진하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자진하야 되면 뭐 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야해도 탄핵 재판은 계속 돼야 한다. 이미 다 됐고 최종 변론까지 마쳤기 때문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이미 탄핵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파면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 자진 사퇴해버렸기 때문에 소위 법률 용어로 소의 대상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 자체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다. 소위 각하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진 사퇴하게 되면 제 느낌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내에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서로 입장이 갈릴 가능성이 높고 탄핵 재판이 진행이 돼서 최종 선고가 되려면 평의 자체를 7명 이상의 재판관들이 참여를 해서 6명 이상이 찬성해서 인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 자진 사퇴할 경우에는 이거를 각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이 2명 이상이 돼버린다면 더 이상 헌법재판은 진행되기 어렵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저희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또 국회의 탄핵 의결이 마지막으로 여러 재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한다라고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3월 13일 날 오후에 퇴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분 후임을 지금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여전히 진행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탄핵소추위원단에서는 3월 13일 날 임기가 마치면 바로 임기가 후임이 시작되게 하려면 약 한 달 전부터 추천 작업과 인사 청문회가 꾹쭉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추천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거나 국민에게 알려지면 탄핵 재판이 지연될 구실을 주고 또 이정미 재판관 후임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정미 재판관이 그만두면 지금 8인 체제에서 7인 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탄핵 재판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압박도 했거든요. 헌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 기일이 끝나면 이제 선고 기일이 지정이 되잖아요. 그럼 선고 기일까지 나온 다음에 그럼 이제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대법원장에게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저희들은 탄핵소추위원들이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최종 변론 기일이 지금 월요일 날인데 며칠 전에 이 얘기가 흘러나와서 뭐 또 청와대 측이나 여당에서는 이제 이정미 재판관 후임관 임명되니까 8명 그대로 유지되니까는 더 연기하고 충분히 심의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구실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뭐 그쪽 사람들의 떼쓰기 작전이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변론 과정 또 내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변론 기일을 그것도 24일 날 어제죠. 원래 24일 날 가지려고 하다가 대통령 측에서 워낙 뭐 시간이 부족하다 뭐하다 해서 항의를 하니까 28일로 연기하면서 좀 달래는 저는 형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8일 날 변함없이 최종 변론 기일이 이루어지고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